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어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제가 이제 리포트 준비해 온 자료가 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내용을 지금 오늘 다 못할 것 같기도 해요. 자료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다가 좀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 하면은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이번 주 또 수요일 날 제가 나오니까요. 그때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 거의 이제 좀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팔로모니터 가족분들이 내가 이제 HTS를 기반으로 해서 혼자서 어떻게 이제 시장을 파악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한 거를 뭐 오늘 하루에 다 알려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제가 좀 보는 방향성은 이런 거다라는 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보면은 시장을 저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지금 뭐 채팅도 보면서 같이 진행할 거기 때문에 오늘 또 대표님 안 계셔가지고 제가 좀 소통을 좀 알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좀 물어보셔도 좋고요. 일단 제가 이제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제 한국 증시를 내다본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이 과연 이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환율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전에도 기준금리를 계속 좀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외국인부터 이제 보게 되면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창이 0789 투자자별 매매 동향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별 이제 누적 순매수를 기반으로 해서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여기서 요 이제 그 날짜 기간을 설정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요 화살표를 맨 뒤로 가게 되면 한 1년간 데이터를 이제 조회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요 노란색 선이 외국인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실상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한 작년 7월 정도부터 해서 고점 찍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을 계속 빠져나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3월 초 중순 정도까지 외국인들 이탈 이후에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시 이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지속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계속 좀 말씀드리고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미증시가 한번 좀 꺾이게 되면 한국으로 돈이 좀 많이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럴 가능성이 꽤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가족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게, 일단 외국인이 고점 대비해서 한국을 정말 많이 매도를 해가지고 떠나갔는데, 최근에는 3월 말로 넘어가면서 조금씩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다시 넘어오고 있네, 요 정도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중요하지 않느냐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작년 한 10월, 한 8월 정도부터 쭉 우상향을 하면서 한국에서 매수세가, 순매수세는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파란색 선이 기관 물량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외국인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강조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관 수급을 조금 더 추종해서 중요하게 보는 편이에요.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거의 이제 한국 증시나 트렌드나 흐름을 주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순매수세가 기관이 많이 들어올 때랑 또 외국인이 많이 들어올 때랑 다르게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게 되면 시장이 좀 어렵고, 외국인이 좀 돌아오게 되면은 좀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단순히 증시가 오르고 떨어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증시가 올라도 뭐 몇 개 종목 빼고는 다 빠져가지고 사실상 매매할 것도 없고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은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면 지수도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분위기가 상당히 좀 개선이 되는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지수도 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시 이제 좀 돌아오게 됐을 때 시장에서 어떤 업종을 매수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는 어떤 주식에 큰 돈들이 들어오고 있는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넘어가게 되면 이 옆에 칸에 투자자별 일별 매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전체 캐파로 보시고 금액을 기준으로 보시고 여기 이제 외국인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게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들부터 그리고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 이렇게 이제 두 개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저는 보통 이제 일주일 단위나 최근 그리고 이제 한 달 단위로 어떤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는지를 보는데 한 달 단위로는 삼성전자나 뭐 한국항공우주, 카카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이제 순매수세가 들어왔던 걸 볼 수가 있죠.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어느 섹터를 통해서 한국 증시를 이끌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 한 달간의 이제 순매수세를 보시게 되면은 딱 여실히 드러나는 게 삼전, 카카오, 그 다음에 뭐 방산, 뭐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다 방산이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끌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이제 또 다른 종목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트렌드하게 계속해서 좀 발빠르게 보시기 위해서는 한 5일 정도, 일주일 정도 평균을 보시는 게 꽤 괜찮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을 필두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드러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시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잖아요. 거기에다 이제 현대차, 기아 같은 자동차 종목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한 달 전까지만 지난 한 달간의 추이로 봤을 때는 방산주 쪽으로 돈이 많이 몰렸는데 최근 흐름을 보니까 반도체랑 자동차 쪽으로 외국인들이 좀 담고 있네. 이게 의미하는 건 지난 대략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은 외국인들이 대부분 이제 방산주를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신고가 랠리를 썼다면 과연 앞으로도 방산주에 돈이 몰릴 것인가? 과연 방산주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인가?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대신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밑에 보시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종목인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뭐 물론 조선의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방산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있지만 뭐 또 조선의 하나오션, 한국조선해양도 있고요. 현대중공업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선주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위주로 이제 들어오고 있고 방산은 살짝 힘을 잃고 있는 느낌이 있다. 물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민감하게 좀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를 해보실 때 이런 부분들도 좀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상품 시세 차트를 통해서 보통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여기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달러 인덱스가 많이 빠졌다라고 하게 되면 강달러가 저물고 이제 약달러 기조로 가고 있구나. 이게 또 의미하는 것은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진다라는 거니까 평균적으로 다른 통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기준금리 인하를 먼저 선제적으로 최근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졌죠. 그래서 환율이 막 크게 치솟을 걸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환율이 선방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환율이 안정이 된 건 아니고 여전히 불안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상한 거는 그 이상으로 환율이 확 치고 올라갈지도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이 있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달러 인덱스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환율이 그나마 이제 방어가 되는 수준이 됐어요. 뭐 더 치솟지는 않는 수준.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계속 무너지다가 다시 최근에 이제 뭐 반등을 할지 말지 이렇게 좀 횡보를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중요한 건 약달러 기조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몇 가지 해석법을 내놓을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통 시장 불안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안전자산으로 이제 돈이 몰리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달러라든지 아니면 금으로 수요가 몰리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달러 인덱스가 이제 떨어지는데 금 가격은 만약에 올라간다. 최근에 좀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금이랑 달러랑 같이 안전자산으로 평가하기는 하는데 달러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이 과연 좋을 것인가 안 좋을 것인가 미국 경제가 좋을 것인가 안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최근에 미증시가 좀 꺾이고 있는 모습도 있고 미국이 이제 불경기로 접어든다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을 불안하게 보는 심리가 있고
그다음에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시장도 불안하다 보니 금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오히려 달러는 잘 안 샀습니다. 왜냐면은 미증시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았거든요. 미국 경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가치도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조금 더 강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게 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화폐 가치 하락을 이제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강달러로 가고 있느냐, 그리고 약달러로 가고 있느냐. 보통 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주변국들이 상대적으로 좀 득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상황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그동안 미국이 이제 좀 강세장을 보여주다가 약세장으로 보여주는 흐름이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우량주라든지 코스피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급이 먼저 몰리게 돼요. 그러면은 미국 쪽으로 거의 이제 전 세계적인 국가를 이제 지수로 본다라고 했을 때 미국이 가장 이제 안전 자산에 해당되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먼저 이제 수급이 옮겨갔다가 큰 돈들이 거기서 차익 실현 물량이 이제 나오면은 중소형주라고도 볼 수 있는 그 주변 국가들로 돈이 퍼져나갑니다. 이게 이제 긴축으로 갈 때 강달러로 갔다가 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주변국들로 돈이 퍼져나가는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긴축을 하게 되면 다 같이 어려워지는데 사실 그 안에서도 선방을 해주는 게 미국이라 달러 쪽으로 돈이 몰리는 것이고 완화를 해주게 되면은 좀 공격성을 띠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돈들이. 왜냐하면은 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투자도 활발하게 하고 안정성보다는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큰 수익률을 노리는 매매로 좀 투자 성향이 바뀌게 돼요. 그러다 보니 금리 인상을 할 때는 안정감 있는 이제 미국으로 가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공격성을 띠는 금리 인하 시기에는 주변국들로 돈이 퍼져나가면서 미국으로부터 이제 돈이 빠져나가다 보니 약달러 기조로 가게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연준이 이번에 금리 동결을 하긴 했지만 향후 이제 흐름은 금리 인하가 좀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심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셨을 때는 약달러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시 주변 자금 추이를 좀 보시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식시장, 다시 말해서 시장에 돈이 잘 돌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백화점이 돈을 많이 벌려면 일단 백화점에 손님이 많아야죠. 물론 그 손님이 많고 난 그 다음에 실제로 구매로 많이 이어지는지 아니면은 뭐 비싼 걸 사는지 마진율이 높은 제품들을 사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지 손님이 없고 파리가 날리는데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증시에서 돈을 벌기 위해선 한국 증시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요 젓갈색 선이 이제 고객 예탁금이고 파란색 선이 신용잔고인데 예탁금은 말 그대로 이제 내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예탁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뭐 속된 말로 이제 땡겨와서 쓰는 돈이죠. 대출받아서 쓰는 돈이고 우리가 흔히 신용 쓴다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신용잔고랑 이제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1년도까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완전히 퀀텀 점프를 한 차례 해줬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은 수치의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예탁금뿐만 아니라 신용잔고도 그렇고. 근데 이제 당연하게도 긴축 기조로 접어들다 보니까 한 차례 좀 다운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박스권 안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박스권 흐름을 이제 좀 올라타는 흐름이 어느 정도냐면 대략 한 60조 정도 넘어가는 흐름이에요. 예탁금 기준으로. 그래서 한 60조 정도를 넘어서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그어드린 대략 요 정도 선이거든요. 요 정도 선이 되는데 자 보시게 되면 요 선이 60조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대략 이제 한 60조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매물대를 뚫고 이제 전고점을 향해 간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여실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 미증시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그 이상으로 또 굉장히 많이 지수가 올라가기도 했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해서 너무 못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뭐 당연하게도 예탁금이 계속 이제 바닥을 기고 있다 보니까 뭐 시장에 돈이 돌질 않으니 제대로 이제 또 추세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60조 돌파가 나오지 않는 시점인데 조만간 이제 미국이 실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미 기준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3월 말부터는.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앞서서 보여드렸듯이 이미 외국인들이 좀 돌아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돌아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공매도 재개되고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60조 위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도 연출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다시 재개하게 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또 이제 약달러 기조로 가게 되고 이러니까요. 그러면 한미 간의 이제 기준금리 격차도 이제 다시 좁혀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사실상 이제 한국으로 돈이 많이 넘어올 가능성도 꽤나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한국 증시는 추세적으로 막 좋은 분위기로 올라탔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기준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다시 재개되고 예탁금이 60조를 넘어서게 되는 순간부터는 매우 상징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시장 분위기가 완연하게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한번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이제 시장 종합을 보시게 되면 원달러 환율도 솔직히 안 올라간 건 아니에요. 1,450원에서 이제 한 67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한국 환율이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빨리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 있기는 한데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외 증시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다우 산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스닥 종합이라든지 S&P 500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전반적으로 한 차례 이제 지수 조정이 나온 이후에 옆으로 기고 있는 횡보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과연 여기에서 이대로 그냥 반등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인 낙폭을 보여줄 것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좀 데드캣 바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월 달까지는 계속 좀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여기 처음 나왔을 때도 현금 50%는 꼭 확보를 해놓으신 상태로 투자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현금은 좀 확보를 해놓으신 상태로 가시고 현금을 소진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금 소진을 하지 마시고 그대로 현금 확보를 해놓은 상황에서 미증시 추가 낙폭까지 좀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겠어요. 뭐 계속 트럼프라든지 뭐 재무장관이라든지 지금 경기 침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적인 조정이다. 그리고 조정은 그리고 중간중간 어차피 나와줘야 된다. 건강한 조정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잖아요.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추가적인 낙폭을 우리가 이제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되기 전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5월까지는 지금 이 고금리 상태가 유지가 될 건데 4월 달에 발표되는 경기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아마 안 좋을 거예요. 3월 달에도 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4월 달에 발표되는 지표들을 좀 보게 되면서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 거기에서 심리가 한 차례 더 무너지고 추가 낙폭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가 좀 나왔을 때 그 정도 수준의 낙폭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때 좀 낙폭이 나왔을 때가 대략 뭐 한 16%라든지 나스닥 종합 기준으로 그 다음에 뭐 S&P 기준으로는 이때 당시에 이제 한 10% 정도 좀 넘게 나오는 모습도 보여줬고 반도체도 꽤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고점 대비해서 8월달 이제 무너졌을 때를 보게 되면 한 6% 정도 또 조정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나스닥 종합이나 S&P 500 기준으로는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 내지 한 15% 이상 이 정도 조정은 나와줘야 한두 차례 정도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줘야 좀 조정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가나 보다 패닉으로 간다 좀 평가를 할 것 같고 패닉으로 간다라는 평가를 내리면서부터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지수는 다시 또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조정은 사실상 좀 지수가 만약에 저는 더 빨리 더 많이 무너졌으면 연준이 생각보다 빨리 기준금리 인하를 3월 달에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지 않았고 2월 중순부터 조정이 나왔고 또 4월 2일부터 이제 미국의 각종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뭐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건 인정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도 있고 안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동결을 했습니다. 5월 초에 한 7일이었나 8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기준금리를 또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좀 변동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좀 증시가 이제 좀 조정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보셨을 때는 제가 첫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제일 이제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게 현금 확보. 한 절반 정도, 50% 정도 비중은 현금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좀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이제 금리 인하가 좀 빨라질 걸로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인 제약바이오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최근에 이제 금리가 동결되면서 미국 쪽에서 좀 실망감의 조정이 나올 때 저가 매수세를 삼아보기에 굉장히 좋은 섹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인 제약바이오를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또 이제 이거저거 설명하다 보니까 설명을 못 드렸어요. 화면에 보이는 요 이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또 이제 브리핑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